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형주를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지켜줬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바이코리아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함께 대비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심플하게 한 줄 평 남겨주신다면요? 네, 한 줄 평 말씀드리면 개인의 매수세로 증권 지주사가 코스피를 지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지키는 시장이었다. 좀 이게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특정 포인트로 많이 봤던 게 개인의 매수세로도 지수가 방어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 이 부분 좀 체크하면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하고 증시가 최근 들어서 그만큼 강세장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걸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가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20% 급등한 후성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고 나서 사실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손절가를 터치 안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옥에서 돌아온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추세가 좀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도 이제는 가능하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에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정도에 대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좀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공정 쪽에 대한 이제 미세로 가스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이제 막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여전히 길게 남아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방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 오늘 장중에도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언제 주신 종목이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날짜를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좋은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날짜가 밑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또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크게 움직여지고 있고 똑같이 전공정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웨이퍼에 대한 평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KC텍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빼놓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더 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만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아직까지는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8일에 남아주셨던 KC텍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키워드 꼽아주실지 키워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좀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4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4차 산업 골라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자세하게 또 테마를 짚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테마 어떤 테마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4차 산업 중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테마가 바로 첫 번째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는 2차 전지를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미국 전일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또 급등을 했는데 이게 2차 전지 업종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 중에서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간의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이제 모델 YL 출시가 되면서 출시 당일에만 중국에서 지금 35,000대가 주문이 되고 심지어 10월 배정까지 물량이 완판이 됐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전체 판매량의 7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매 심리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커다랗게 2차 전지에 대한 훈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상징적인 주가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서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커지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어떤 이슈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멘텀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럼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은 바닥이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이제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하방보다는 상방에 좀 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 하락에는 좀 제한적인 위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턴어라운드를 좀 크게 장기적인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차 전지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큰 시세를 분출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단발성 모멘텀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이 다른 산업 대비해서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해 주셨고요. 그럼 단점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은요? 네, 이 마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할 때마다 매도 심리가 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2차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대 개인 투자들에 대한 수급이 누가 이길지.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는 점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이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방에 있는 악성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큰 상승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차트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지금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의 2차 전지 장단점까지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는 어떤 테마일까요? 네, 4차 산업하면 당연히 또 반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신고가 경신도 나왔습니다. 이슈 자세하게 짚어본다면요? 네, 가장 커다란 이슈는 사실 이제 D램 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낸드도 부족하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고성능 D램, HBM에 대한 모멘텀만 시장에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레거시 쪽에 대한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재고 자산에 대한 실적까지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이클이 조금 이제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 초입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수출을 보게 되면은 229억 달러로 이제 반도체가 호조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장기 지속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투톱의 실적 전망이 더 밝아졌고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신호까지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장점이 다 녹아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의 장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D램뿐만 아니라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반도체 산업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이제 D램에 대한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소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레거시, 기판 쪽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는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반드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견고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사이클 우리가 조방원 봤던 것처럼 반도체도 빼놓지 않고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편 간과해서는 안 될 단점이 있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또 실적이 미미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확실히 찍히는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재 가치에 대한 분석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아예 안 간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 선반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또 갑작스럽게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타점을 고려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주가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 아래 두 테마 확인을 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님의 픽은 어떤 테마인가요? 네, 방금 리뷰를 또 반도체만 두 종목 했기 때문에 네. 다들 반도체를 또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오신 김에 한 번 더 틀어서 네. 2차 전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의 픽은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앞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공매도 비중 확대라던가 아니면 악성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은 그걸 피해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저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저는 이 종목만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N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도 탑픽 종목으로는 LNF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모멘텀 체크해 주시면요. 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게 테슬라에 대한 YL
YL 모델에 대한 모멘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속해서 여기에 수주를 같이 이어갈 수가 있는 게 LNF랑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모멘텀이 명확하게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LN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가 되고 있는 테슬라 YL 모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같이 커플링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했는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BW 발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악재까지 모두가 반영이 된 가격이 지금이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 기대감 형성이 되면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 저는 LNF가 가장 중요한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LNF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로 현재가도 편입이 가능해서 저는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기 이평선으로 매물대가 조금 쌓여있는 라인이 77,000원대에 224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라인대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올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7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여기 바닥권 추세 이탈하는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도 들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도 지금 텔레그램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K시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한 번 더 텔레그램으로도 종목에 대한 선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코스닥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공개 방송보다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종목의 좀 선정을 디테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셔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무료 방송과 밴드 그리고 텔레그램까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텔레그램과 밴드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성 매니저님 고맙습니다.